아직 전세를 고집하고 계신 분, 전세에 대한 착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세를 사면 안 되는지 한번 제 생각을 들어보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이 전 영상, 집값은 과연 오를까? 내릴까? 왜 집을 사야 하나? 이 영상 잘 보셨나요?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덧붙이는 전세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4년 동안 전세살이를 했었는데요. 2년 동안 너무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낳고는 이제 항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좋으셨던 집주인이 원망스러운 집주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내 집 없는 서러움을 느끼고 집을 마련하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저는 세입자의 갖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그 후에 집주인으로서 제가 다시 느끼는 그 생각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라는 제도는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저도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왜 내가 살고 있는데 돈을 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살고 나서 끝나면 다시 그 돈을 고스란히 주고, 얼핏 들으면 이거는 굉장히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공짜로 사는 느낌도 들면서요. 네, 그런 면에서는 세입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고, 나도 그래서 전세살이를 하면서도 굉장히 저도 만족을 하면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의 첫 번째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돈이 내 돈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착각인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먼저 우리가 돈을 놓고 전세로 계약을 해서 이제 돈을 집주인한테 드리면, 우리가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 돈이 고스란히 내 손에 오죠. 그런 면에서 뭔가 내 재산이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것처럼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착각을 하고 전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틀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제가 집주인이 돼 보니까요.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돈을 이렇게 오니까 그 돈이 이제 제 손에 있더라고요. 물론 이 돈을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면 돌려드려야 되는 돈이지만 그 전까지 충분히 제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돈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가름을 할까요?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닐까요? 전세 세입자 분들이 분명히 그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돈이 그분들의 돈이긴 하지만 전세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 돈의 소유권은, 사용권은 집주인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전세 사시는 분들 그 돈 마음대로 쓸 수 있으신가요? 아니죠. 못 쓰죠. 근데 집주인은 어떤가요? 집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집도 사고요. 또는 그 전세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활용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형태를 이론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경험을 하니까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번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희 남편이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하면서 인테리어도 하고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예산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지? 1,000만 원이 모질라. 대출 한도도 다 찼고요. 우리가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감이 오시죠? 전세 세입자 분이 연장하는 시기가 오고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세와 그 전에 조금 낮게 우리가 시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 가능한 금액이었고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1,000만 원이 쑥 생겼어요. 우리 직장 다니면서 1,000만 원을 모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월급쟁이 시절에 정말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달
꽤 오랜 시간 동안 인내를 하고 뭔가를 컨트롤하면서 모아야지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집주인이 되니까요. 확 생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대로 예전에 그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훅 나가죠. 나갈 때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그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전세 금액에 더해지고 나중에 나올 땐 다시 그만큼을 돌려받으니까요. 그러면서 여전히 전세 금액이 올랐어도 상승분을 추가로 지불했어도 그 돈은 내 돈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주인이 돼가지고 툭 올린 돈을 훅 받아보니까 이렇게 돈이 갑자기 순식간에 생기더라는 거죠. 이 돈으로 우리는 가게 인테리어 부족한 돈을 메꿔서 가게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자, 느낌이 좀 다르게 오시나요? 네. 누가 돈을 활용했나요? 누가 더 그 상황에 맞춰서 빨리 돈을 탁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도 경험하고 확 느꼈던, 이게 굉장히 다른 차이구나. 세입자와 집주인이 이것이 정말 다르구나. 내 돈이 아닌데 내 돈처럼 쓸 수 있구나. 요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각. 집값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전세 세입자 분들이 조금만 사실 대출받아서 조금만 얹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많으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안 사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지금의 집값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 돈으로는 살 수 없어. 이건 너무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도 하시죠. 네. 그거는 저도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나중에 이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 그거를 누가 아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근데 제가 전세로 안고 있었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 다행이야. 역시 집값은 떨어질 줄 알았어.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뭔가, 나름의 약간의 쾌감, 위로,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 위에 뭐가 있으신가요? 자,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일 것 같고요. 반대로, 올랐을 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 2천만 원만 더 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집값이 확 5천이 뛰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전세금도 집주인이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올렸다고 합시다. 그 상황이 됐다고 할 때 어떤가요, 그러면? 살 걸 이런 후회도 되죠. 그죠? 너무 집값이 금방 오르는구나. 그런 상황 많이 보셨죠? 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값이 여러분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세요가 아닙니다.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리스크가 이 세입자의 입장에서의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집주인의 갖고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것을 너무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집주인이 집을 샀는데 그게 떨어지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집을 샀어요. 집값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무슨 손해가 있나요? 망하나요? 망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살고 있으면 돼요. 그죠? 몇 년 지나면 되죠. 손해날 거는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망하나요?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정말 과도한 빚으로 막 이렇게 갖고 있고 갭 투자로 막 위험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갑자기 동시에 폭락을 했을 때 근데 어디에서 자금이 이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상황. 그런 게 위험한 거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은 한 채지 않아요? 한 채나 두 채 이 정도잖아요. 위험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전세 세입자로 됐을 때 떨어졌을 때는 위험하지 않다고 칩시다. 올랐을 때는 그거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거죠. 네. 나는 자산이 그대로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올랐어. 그럼 나는 재산이 가만히 있더라도 사실은 가치가 낮아진 거죠.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거죠. 그 리스크를 갖고 있죠.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기를 하자, 뭐, 그런 느낌의 방향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소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죠? 뭐, 다양한 사례가 있겠죠. 지방에 어디에는 전세가 더 뭐 역전세다, 뭐, 깡통 전세다,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뭐, 지금 뭐, 집주인들이 망했다, 등등등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네.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내가 한 채를 갖고 있을 때의 지금 리스크의 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사람 심리가요. 이런 게 있대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요만큼 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고 요만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잘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요만큼 이득을 볼 때의 기쁨보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잃는 것에 대한 고통이 2배가 크대요. 잃지 않으려는 생각, 잃지 않으려는 포지션으로 어떤 선택을 해오셨다면 그것은 결국엔 더 큰 리스크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 오늘도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고 싶은 분이 생각이 난다면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제 생각이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저도 영상으로 또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에 그럼 또 만나요. 안녕.